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발의 움직임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가다, 착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가다, 착입니다. 오른쪽 위에 사람인 밑에 하늘, 천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가니까 보냅니다. 보낼, 송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가니까 보냅니다. 보낼, 송입니다. 단어 송인이 되겠습니다. 글자 윗부분은 사람의 머리 부분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다, 지가 되겠습니다. 어조사로서 뭐뭐의로 쓰이는 지입니다. 어조사 지입니다. 사거리에서의 움직임입니다. 단일 행 글자입니다. 왼쪽 부분 척, 오른쪽 부분은 촉인데요. 촉도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일 행은 이 전체로도 움직임을 나타내고 왼쪽의 척, 오른쪽의 촉도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단어 행동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삽주, 출입니다. 양쪽의 부분 단일 행입니다.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삽주에 이 뿌리가 넓게 퍼지는데요. 그 재주가 있습니다. 재주, 술입니다. 삽주에 이 뿌리가 넓게 퍼지는데요. 그 재주가 있습니다. 재주, 술입니다. 단어 예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람 몸의 상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다리에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다리를 움직여서 가죠. 가다, 거입니다. 단어 거래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가다, 거입니다. 아랫부분은 발에 움직이는 모양이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다리로 물리칩니다. 물리칠 각이 되겠습니다. 단어 각하입니다. 각하는 법률 용어인데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물리칠 각입니다. 왼쪽에 육달을 몸입니다. 물리치는 몸의 부위는 다리입니다. 다리, 각입니다. 단어 각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다, 거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이 가는 것처럼 순리에 맞는 법입니다. 법입니다. 단어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서 있는 모습 쓰다, 립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쓰다, 립, 아래에 말하다, war입니다. 사람이 서서 말하니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음입니다. 소리음, 왼쪽에 해일입니다. 해가 지고 소리만 들립니다. 어둡습니다. 어둘, 암입니다. 단어 암실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소리음입니다. 오른쪽에 창과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창과 같이 뾰족한 것으로 새깁니다. 새기다, 치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창과 같이 뾰족한 것으로 새깁니다. 새기다, 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새기다, 시, 왼쪽에 기이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귀에 새겨서 일하는 관직입니다. 관직, 직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리음입니다. 글자 밑부분은 마음심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뜻이죠. 뜻의 의지입니다. 단어 의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마음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뜻입니다. 뜻의 단어 의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뜻의 의지의입니다. 왼쪽에 마음심입니다. 뜻 의지를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뜻의 의지의입니다.
왼쪽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뜻, 의지를 가지고 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리 음입니다. 밑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의 음이죠. 사람의 소리는 마침내 마칩니다. 마침내 경입니다. 마칠 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마칠 경, 왼쪽 흑토입니다. 이 토지죠. 토지가 마치는 끝나는 경계입니다. 경계 경입니다. 단어 지경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마침내 경, 왼쪽에 새금이 되겠습니다. 쇠를 닦고 닦아서 마침내 거울이 됩니다. 거울경입니다. 단어 동경입니다. 단어 파경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리 음입니다. 아래에 열십입니다. 소리 10개로 글을 만듭니다. 글장입니다. 단어 문장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흑토입니다. 흑토 위에 또 흑토가 있죠. 그래서 상토, 토가 2개다. 상토규라고 합니다. 이 상토규는 첫 번째로 흙 위에 흙을 쌓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모양이 가지런하죠. 그래서 가지런한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가지런한 여자,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쌍토규, 양쪽에 단일 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토규는 가지런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지런하게 정리가 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가입니다. 단어 상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상토규, 왼쪽에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토규는 몸과 마음이 가지런한 여자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죠? 아름다울 가입니다. 단어 가인입니다. 여자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죠. 여자녀입니다. 그리고 여자녀는 또 딸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딸녀로도 되는데요. 여자녀일 때 단어 여자입니다. 그리고 딸녀일 때는 모녀일 때는요, 엄마와 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는 딸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엄마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여자녀,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에 있는 여자입니다. 너여입니다. 글자의 왼쪽 여자녀입니다. 여기서는 엄마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입구입니다. 여자, 엄마의 입은 세계 공통으로 같습니다. 자식들 위해서 잔소리를 하죠. 같을 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자녀입니다. 여기서는 엄마로 해석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입니다. 집 안에 여자, 엄마가 있어야 편안합니다. 편할 안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여자, 엄마가 있어야 편안합니다. 편할 안이 되겠습니다. 단어 안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편안한 아래 나무목입니다. 편안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책상입니다. 책상 안입니다. 책상에서 생각하죠. 생각 안이 되겠습니다. 단어 안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여자녀, 오른쪽에 또우입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여자를 잡아가서 노비로 만듭니다. 노비, 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노비노, 아래에 힘력입니다. 노비가 힘을 씁니다. 힘쓸 노입니다. 단어 노력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노비노, 아래의 마음 심입니다. 노비의 마음은 분노입니다. 분노할 노입니다. 단어 분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자녀입니다. 위의 부분은 쓰다리 글자 모양인데요.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위에는 머리두이고요. 밑에는 노예의 낙인을 찍는 낙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머리에 낙인이 찍힌 노예죠. 그래서 노예 중에서 예쁜 여자를 첩으로 삼습니다. 첩이 되겠습니다. 단어 처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첩,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첩을 잡다, 사귀다, 사귈 접이 되겠습니다. 단어 접근입니다. 글자의 왼쪽 여자녀, 오른쪽에 적을소입니다. 나이가 적은 여자는 젊다묘입니다.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묘합니다. 묘할 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자녀, 위의 부분은 득펄아입니다. 여자가 손으로 듣고 있는 부분은 허리인데요. 허리 중요하죠. 중요할 요입니다. 그 중요한 걸 또 요구합니다. 요구할 요입니다. 단어 중요입니다. 단어 요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자녀입니다. 위에는 삼지창 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열십자 모양이 있는데요. 이 먼지들이 청소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먼지들이 10개를 손에 가지고 있는 여자는 아내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처입니다. 단어 처가입니다. 글자의 왼쪽 여자녀, 오른쪽에는 글자의 윗부분 삼지창 손입니다. 다음 덮을며, 그리고 아래에 수건근입니다. 손으로 듣고 있는 전 비추인데요. 청수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추를 던 여자 아내입니다. 아내 부, 며느리 부 되겠습니다. 가족의 더러움을 모두 청소하는 아내 부, 며느리 부 되겠습니다. 단어 부부입니다. 단어 고부입니다. 글자의 왼쪽 여자녀, 여기서 엄마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자식자입니다. 여자 엄마는 자식을 좋아합니다. 좋아할 호입니다. 단어 호감입니다. 탯줄 태인데요. 밑에 입구가 있죠. 이 입구는 태아의 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탯줄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탯줄 태이고요. 별 태로도 쓰입니다. 그럼 왜 별이 되었냐?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한 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삼태성이라고 합니다. 삼태성 사진 보시면 북두칠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가운데로 두고 맞은편에 상태, 중태, 하태의 그 3태가 있습니다. 삼태성입니다. 세 별인데요. 인간의 탯줄의 역할을 했던 별입니다. 그래서 별태가 되었습니다. 태아의 이 탯줄로 이 물 형태의 영양분이 가서 태아의 몸을 컨트롤합니다. 다스리죠. 그래서 다스릴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수변의 이 물은 탯줄을 타고 가는 영양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르게는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수라고 그러죠. 물, 태아를 보호해주는, 다스려주는 양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눠보시면 치료입니다.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녀 엄마입니다. 그리고 탯줄 태입니다. 그리고 만들 작입니다. 여자 엄마의 탯줄에서부터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할 시, 만들작, 시작이 되겠습니다. 글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눌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녀인데요. 여기서 엄마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토끼 토와 비슷한 글자는 태아입니다. 여자 엄마와 태아가 나누어집니다. 분만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나눌 분, 분만할 만입니다. 분만 이러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엄마와 태아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만할 만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분만의 줄임 형태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날일 하루가 걸립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늦을 많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분만할 때 여기 태아죠. 엄마와 태아, 이 태아가 분만되어서 나왔습니다.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다, 위험을 면하다, 면할 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면할 면인데요. 태어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힘력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힘을 씁니다. 힘쓸 면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도 힘을 쓰지만 이 태어난 아이도 힘을 씁니다. 힘쓸 면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여자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불똥주 두 개가 있죠. 젖으로 보겠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모입니다. 단어 모성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어머니 모, 윗부분은 사람인입니다. 어머니는 머리 위에 있는 사람, 자식을 매양 생각합니다. 매양매입니다. 단어 매일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매양매 왼쪽에 물수변이 되겠습니다. 물이 매양 있는 곳은 바다입니다. 바다해입니다. 단어 해양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입니다. 아들자입니다.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 아들자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아들자 글자와 비슷한데요. 아들자의 이 부분은 팔 부분입니다. 팔 부분이 한일자 모양 평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로울 혈 글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팔을 위로 안고 있는 아들, 외로운 모습이다. 외로울 혈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혈혈단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울 혈과 아들자가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이 외로울 혈과 아들자가 구별이 어렵습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오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오이가인데요. 줄기에 열매가 하나만 열리는 오이입니다. 오이가입니다. 단어 과전입니다. 오이밭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오이가입니다. 왼쪽은 자식자. 오이가는 줄기에 한 개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 있으면 외롭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외로울 고가 되겠습니다. 단어 고독입니다. 단어 고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아들자 위에 집면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자식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글자 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문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아들자입니다. 왼쪽 윗부분은 전부 손을 의미합니다. 손에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있을 존이 되겠습니다. 단어 존재입니다. 글자의 가운데에 아들자가 있고요. 글자의 양쪽에 있는 부분은 자식을 잡고 있는 두 손이 되겠습니다. 자식을 두 손에 들고 조상님께 이야기합니다. 대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을승이 되겠습니다. 단어 승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아들자, 위의 부분은 손톱조입니다. 이 손톱조는 손 또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태어난 자식이 손을 움직입니다. 미쁩니다. 미쁠부가 되겠습니다. 미쁘다의 의미는 믿음성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난 자식이 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쁩니다. 미쁠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밑벌부 왼쪽에 물수변이 되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손을 움직여서 물에 뜹니다. 뜨다 부가 되겠습니다. 단어 부력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밑벌부 오른쪽 부분은 가슴을 나타내겠습니다. 태어난 자식이 손을 움직여서 엄마의 가슴에 젖을 찼습니다. 전유가 되겠습니다. 단어 모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언덕엄 아래 해일 아래 아들자입니다. 언덕 아래에 해와 같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두텁습니다. 두털후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자와 모양이 비슷한데요. 외우는 방법은 이 아들자에서 머리 부분이죠. 머리에서 몸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 여기에 사진에 보이는 울대가 생겼죠. 그 다음에 팔에 근육이 생겼죠. 그래서 아들, 자식이 커서 이제 목에 울대가 생기고 팔에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연상하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남에게 줍니다. 주다 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왈 이러면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되고요. 두 번째로 욕치선녀라 얻으려고 하면 먼저 주어라 이렇게 해석됩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나여 바깥 집음입니다. 집 안에 있는 나는 순서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서 질서서가 되겠습니다. 단어 순서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나여 왼쪽에 마을리입니다. 나는 마을에 덜에 나갑니다. 덜야입니다. 나는 마을에 덜에 나갑니다. 덜야입니다. 단어 야외가 되겠습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뱀의 모양입니다. 뱀사가 되겠습니다. 뱀의 머리 그리고 몸통 꼬리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뱀사가 되겠습니다. 뱀의 머리 부분 이미 터졌죠. 이미 이가 되겠습니다. 뱀의 머리인데요. 이미 터졌습니다. 이미 이가 되겠습니다. 단어 이왕입니다. 이 글자는 뱀사 모양과 비슷하죠. 그런데 머리가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뱀이 크죠. 큰 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파이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큰 뱀파 위에 입구입니다. 여기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큰 뱀을 잡아먹고 고를 만들었다. 고을업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도읍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큰 뱀파 위에 사람인입니다. 사람이 큰 뱀을 잡아먹고 얼굴빛이 좋아졌다. 비색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뱀을 잡아먹고 얼굴빛 색이 좋아졌다. 비색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비색 왼쪽에 실사변이 되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사람이 큰 뱀 먹고서 얼굴빛이 좋아졌어요. 실을 끊습니다. 끊을 절이 되겠습니다. 단어 단절이 되겠습니다. 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벌레 충입니다. 벌레 3마리가 있죠. 벌레 충입니다. 단어 해충이 되겠습니다. 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개견 글자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아래에 큰 대자 모양이죠. 위에는 이빨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개, 개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빨을 드러내고 짖는 개, 개견이 되겠습니다. 단어 충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개견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람인 변이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개가 엎드립니다. 엎드릴 복이 되겠습니다. 단어 항복입니다. 단어 굴복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개견입니다. 그리고 입구자 모양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개가 가운데서 지키는 네모난 그릇 4개입니다. 그릇기가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대기만성이 되겠습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개의 머리, 몸통, 꼬리입니다. 그리고 개의 앞발, 그리고 뒷발이 되겠습니다. 개견, 변입니다. 이 개견, 변은 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늑대와 같은 동물, 기타 짐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의 왼쪽 개견, 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병부절입니다. 이 병부절은 사람입니다. 개가 사람을 범합니다. 범할, 범이 되겠습니다. 단어 범죄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위의 부분 돼지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목, 그리고 앞발, 그리고 뒷발, 그리고 꼬리. 돼지의 모양이죠. 돼지 해가 되겠습니다. 글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는 눈목입니다. 그리고 감사다포, 안에 벌레 충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벌레를 보고 감싸서 먹습니다. 닭입니다. 닭촉인데요. 한자 사전에는 나라 이름 촉으로 나오는데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할 때는 대부분 이 닭의 의미로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한자에서는 나라 이름 촉을 닭촉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닭촉, 왼쪽에 개견변이 되겠습니다. 개와 닭은 같이 있으면 개가 닭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따로 둬야 됩니다. 홀로 둬야 됩니다. 홀로독 글자입니다. 단어 고독이 되겠습니다. 토끼의 모양입니다. 자, 토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왼쪽 부분 토끼의 귀입니다. 그리고 얼굴, 그리고 앞발입니다. 그리고 뒷발이 있고요. 오른쪽에 엉덩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토끼의 귀입니다. 그리고 얼굴, 그리고 앞발입니다. 그리고 뒷발이 있고요. 오른쪽에 엉덩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토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이 토끼 묘는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묘방은 토끼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묘시, 토끼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아침 시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토끼묘, 왼쪽에 나무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토끼묘는 묘시 오전 5시부터 7시 아침 시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묘시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에 빛나는 나무는 버들나무입니다. 버들류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돼지의 머리, 돼지의 몸통, 돼지의 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돼지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돼지시 글자입니다. 글자 오른쪽에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글자 오른쪽 위에 부분 사람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돼지를 잡기 위해서 언덕 위에 사람들이 물이 지어 있습니다. 물이 대입니다. 단어 대오입니다. 단어 부대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윗부분 집가입니다.
집 아래에 돼지를 키운 집입니다. 집가입니다. 단어 가옥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돼지시입니다. 그리고 겹치게 해놓은 부분 귀 2개 그리고 긴 코 부분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돼지 모양의 2개의 큰 귀와 길다란 코가 있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아입니다. 두 번째로 코끼리 모양상이 되겠습니다. 단어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상형 문자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이 코끼리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하나, 둘, 셋, 3단 코끼리 하나, 둘, 셋, 넷, 발 4개 있죠. 위에 부분은 손톱조, 손 또는 손의 움직임입니다. 코끼리를 손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할위가 되겠습니다. 단어 인위가 되겠습니다. 양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의 2뿔입니다. 그리고 양의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어주면 양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 왼쪽의 물수변입니다. 흰 양떼와 같이 빛나는 물이 있는 큰 바다입니다. 큰 바다 양이 되겠습니다. 단어 해양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는 밥식, 먹을 식이 되겠습니다. 양에게 밥, 먹을 것을 주면서 기릅니다. 기를 양입니다. 양에게 밥, 먹을 것을 주면서 기릅니다. 기를 양입니다. 단어 양육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양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글자입니다. 풀밭에서 양을 기르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일업입니다. 단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풀밭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양양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 또는 손의 움직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밭에서 양을 기를 때 손으로 대답합니다. 대답할 때가 되겠습니다. 단어 대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윗부분 흑토, 아래에 양양입니다. 왼쪽에는 가다 차기 되겠습니다. 이 토지, 풀이 많은 좋은 토지에 양이 가게 하는 것, 도착하게 하는 것에 동달합니다. 동달할 달이 되겠습니다. 단어 동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 아래에 큰 데입니다. 큰 양의 얼굴은 대칭적이고 깨끗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미입니다. 단어 미인입니다. 단어 미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는 불판이 있고 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입구가 있습니다. 양고기를 불판에 불로 구워 입으로 먹으니까 좋습니다. 좋을 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선악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양양, 왼쪽에 물고기 어입니다. 물고기와 양이 신선합니다. 신선할 선입니다. 신선하고 곱다, 고울 선이 되겠습니다. 단어 신선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양양입니다. 아래에 눈목입니다. 삐침은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양가죽 옷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입습니다. 입다 착입니다. 단어 착복입니다.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성경 안에는 양양의 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 양을 성 위에 풀이 많은 남쪽으로 몰고 갑니다. 남역 남입니다. 이 풀이 많은 곳은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남쪽입니다. 남역 남입니다.
단어 남향이 되겠습니다. 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눈, 코, 입 이어주고요. 말의 몸입니다. 말의 발 하나, 둘, 셋, 넷, 발 4개. 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말마입니다. 단어 경마가 되겠습니다. 말의 얼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이 말오인데요. 외우는 방법은 위에 사람인, 아래에 열십, 사람 10명의 힘을 가진 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오입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동물에 빗대어서 나타냈는데요. 12지지입니다. 12지지 중에서 이 말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말의 그 시간을 배당을 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낮오가 되기도 합니다. 단어 정오입니다. 오시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오이라면 12시가 되겠죠. 정오 시간의 앞 시간 오전입니다. 그리고 단어 오후, 정오 시간 후를 오후라고 합니다. 소의 얼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인데요. 소우입니다. 소우는 이 마루 위에 뿔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우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치다 보기입니다. 손 또는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소를 손으로 기릅니다. 기를 목입니다. 단어 목동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소우, 왼쪽에 사람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소를 바치면서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큰 사건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건건이 되겠습니다. 단어 사건입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관청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 절사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는 본래의 뜻인 간청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간청시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소는 3, 4살짜리 숫것소를 나타냅니다. 이 3, 4살짜리 숫것소를 바치면서 간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냅니다. 언제 그러냐면 전쟁이나 가뭄, 전염병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커턱, 특별할 턱입니다. 단어 특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소우, 오른쪽에는 뭐뭐 하지 마라, 물이 되겠습니다. 이 쏟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소에게서 이 쏟아지는 온갖 물건입니다. 만물이죠. 만물물이 되겠습니다. 단어 만물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위에 칼도입니다. 아래 소우, 왼쪽에는 뿔각입니다. 칼로 소와 뿔을 나눕니다. 분야하죠. 풉니다. 풀다 해가 되겠습니다. 단어 분해입니다. 단어 해법입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손수변, 오른쪽에 도끼건, 손에 도끼를 가지고 끊습니다. 끈을 절입니다. 이쪽 부분은 소우로 보겠습니다. 손에 도끼를 가지고 소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절반반, 반반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반반, 오른쪽에는 칼도 방입니다. 반반 양쪽 저울에 잘한 것, 못한 것을 비교해서 재고 칼같이 판단합니다. 판가름할 판입니다. 단어 판단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우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소우에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없죠. 아래에는 밑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이 소뿔을 머리에 쓴 사람입니다. 우두죠. 그래서 우두, 이 머리두를 한 번 더 쓰면 우두머리입니다. 영어로 보스죠. 우두머리 선이 되는데요. 우두머리가 먼저 갑니다. 먼저 선이 되겠습니다. 한자 사전에는 먼저 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글자가 어울릴 때는 이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한자에서는 우두머리 선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배달국 고조선은 그 배달국의 우두머리 보스인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염제신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염제신농의 동상인데요. 이 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인신이라고 합니다. 소머리에 사람 몸이다 해서 염제신농, 농사의 신이죠. 농사의 신, 염제신농씨입니다. 다음 치우천왕이 있는데요. 또 배달국의 우두머리 보스죠.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치우천왕의 머리에 투구는 소머리입니다. 두 뿔이 두 개 있죠. 그래서 배달국의 대표적인 우두머리 보스 염제신농과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보스가 나온 것은 6천년 전부터 4천년 전 사이가 별자리는 황소자리 별자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보스 대장의 상징물은 소였습니다. 그래서 소머리, 우두머리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두머리가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수가 있죠. 물에 가서 먼저 씻습니다. 씻을 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먼저 선 우두머리 선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입으로 신에게 아래입니다. 아렐고가 되겠습니다. 단어 아렐고 흰 이로 말하다 백입니다. 단어 고백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렐고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신에게 아뢰고 가서 무엇인가를 짓습니다. 만듭니다. 지을조입니다. 단어 조선입니다. 지을조 배선 배를 만든다. 조선이 되겠습니다. 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왼쪽 육달을 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위에 사사로를 산데요. 곰의 머리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비수비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앞발을 나타내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 곰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곰은 달리기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죠. 그래서 잘하다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단어 능력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곰인데요. 영어로 배우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이 곰이 잘하다의 뜻으로 잘하다 능하다 능이 되었고요. 영어에서도 배어는 나타의 의미가 있죠. 한자에서도 곰을 나타내는 능은 나타, 어떤 생명의 신, 땅의 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잘하다 능인데요. 곰을 나타냅니다. 아래에 불화입니다. 불곰이죠. 불곰이 진짜 곰입니다. 곰웅이 되겠습니다. 단어 웅담이 되겠습니다. 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위상 모양이죠. 위에 눈입니다. 위에 위상 모양 눈, 그리고 몸 7, 7인데요. 7개의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앞 두 발로 보겠습니다. 범호입니다. 요즘에는 범이란 말보다 호랑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지 한자에서는 호랑이호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범호, 일이랑 합쳐져서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호랑이호, 왼쪽엔 입구입니다. 입구 아래에 입을 크게 벌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호가 되겠습니다. 단어 구호입니다. 글자 윗부분 호랑이 호입니다. 호랑이 호의 아랫부분에 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오다 치가 들어갔습니다. 호랑이가 오는 곳, 곧 처가 되겠습니다. 단어 처소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호랑이 호의 윗부분입니다. 아래에는 속을 비워놓고 창을 꽂은 빈 함정입니다. 비어있죠. 비다허입니다. 단어 허공입니다.
사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아래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비수비가 두 개 있는데요. 사슴의 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눈목에 누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슴의 뿔이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의 몸이 되겠습니다. 사슴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사슴록입니다. 단어 녹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사슴록의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덮을며 아래 마음심 다음 오다 치가 되겠습니다. 사슴을 듣고서 짊어지고서 오는 마음은 경사난내입니다. 경사경이 되겠습니다. 단어 경사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동물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깔을 쉽게 바꾸죠. 바꿀력이 되겠습니다. 카멜레온은 몸색을 쉽게 바꾼다. 바꿀력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역지사지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죠. 이 글자는 또 쉬울 이로도 쓰입니다. 카멜레온은 몸 색깔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죠. 쉬울입니다. 단어 편입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물고기의 머리 부분, 물고기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물고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물고기어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물고기어, 왼쪽 물수변입니다. 물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 잡을 어가 되겠습니다. 단어 어부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거북의 이 배 부분 있죠. 거북의 딱딱한 이 배 딱지 부분을 나타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거북 배 딱지 갑이 되겠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 사용될 때는 딱딱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청간에서 첫 번째 청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간 갑으로 사용됩니다. 단어 각골문이 되겠습니다. 자,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위에 날개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날개입니다. 양날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기는 눈인데요. 안에 눈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몸입니다. 그리고 아래 새의 발이 되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새조입니다. 단어 조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새조, 왼쪽에 입구입니다. 새가 입으로 웁니다. 울다 명이 되겠습니다. 사자성어 백가쟁명이 되겠습니다. 백가쟁명은 여러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세조에 변형된 형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솟아있는 산입니다. 산입니다. 새가 날고 있는 밑에 솟은 산은 섬입니다. 섬도입니다. 단어 독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조에서 여기 부분이 눈알이죠. 몸과 눈이 둘 다 까매서 이 눈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새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오입니다. 이 까마귀 오는 까맣다, 끔타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조의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두 손을 나타내는 이 깍지국이라고 하는데요. 두 손을 의미합니다. 이 새의 날개가 두 손을 펼친 모양의 이 새입니다. 양손 펼친 모양의 무늬 날개새는 까치입니다. 까치 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면 아래 까치 작이 되겠습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옆에 집을 보고 뺏겨서 짓습니다. 뺏길 사가 되겠습니다. 글자 아랫부분 나무목이고요. 윗부분은 묽은 품 글자인데요. 여기서는 입구, 새의 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구로 보고요. 새의 입 3개가 모였습니다. 이 새 물이죠. 입으로 울고 있습니다. 울다 조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울다 조,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나무 위에 울고 있는 새의 무리를 손으로 잡습니다. 잡을 조가 되겠습니다. 잡을 조 마음심, 마음을 잡다 조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울다 조인데요. 여기서는 손으로 나무 위에 새를 잡다, 잡다 조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왼쪽 부분은 불화입니다. 이 잡은 새를 불로 태우다, 마르게 하다, 마를 조가 되겠습니다. 단어 태울 초, 마를 조입니다. 초조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탄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의 날개 깃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깃우입니다. 날개, 날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깃우, 글자의 아래 흰백입니다. 여기서 흰백은 흰색의 아기새로 해석하겠습니다. 흰색의 아기새가 날개짓을 익힙니다. 연습합니다. 익힐 습이 되겠습니다. 단어 연습입니다. 이 글자는 부피를 재는 단입니다. 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날다의 의미를 가지는 성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새가 날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날다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날다비, 그리고 아래에도 날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인데요. 여기서는 새, 날다의 의미 성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날다, 성하고 이 날다비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난다라는 의미 날다 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행이 되겠습니다. 새의 두 날개 모양을 보고 만든 안일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새의 두 날개는 서로 만나지 아니한다 해서 안일비가 되겠습니다. 단어 비상입니다. 이 일상적이지 않을 때 비상이죠. 글자의 윗부분 안일비, 아래 마음심입니다. 위에 안일비는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마음은 슬픕니다. 슬플 비입니다. 새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새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새추, 아래 나무목입니다. 나무 위에 새가 모입니다. 모일 집입니다. 단어 집합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새추입니다. 글자 윗부분 풀초이고요. 글자의 아랫부분은 두 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 아래에 새가 있는데요. 그 새를 두 손으로 잡습니다. 옛날부터 잡습니다. 옛날 구입니다. 단어 친구가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새추, 왼쪽에 위에 부분 입구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는 벌레추입니다. 벌레를 사람이 새에게 먹이로 줍니다. 비록 귀찮아도 비록 수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벌레를 사람이 새에게 먹이로 줍니다. 비록 귀찮아도 비록 수입니다. 글자의 뒷부분 집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사람인변, 그리고 새추, 아래에 새조입니다. 집에 사람이 키우는데요. 이 새를 사냥하는 새는 바로 매가 되겠습니다. 이 새추는 바로 매입니다. 매응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엄 사람인 새추인데요. 집에 사람이 키우는 새는 매죠. 밑에 마음심입니다. 매와 마음으로
응합니다. 응할 응이 되겠습니다. 단어 응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말썽어리입니다. 새가 말합니다. 누구세요? 누구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세추, 아래 불화입니다. 새를 불에 태웁니다. 타다 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으로 새를 밉니다. 밀다 추입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새가 갑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갈 진입니다. 단어 진출이 되겠습니다. 글자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은 발톱갱이 되겠습니다. 발톱으로 사냥하는 새는 수컷새입니다. 수컷웅입니다. 단어 영웅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세추, 왼쪽에 입구인데요. 여기서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새를 신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는 사람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오직 유일한 존재다. 오직유입니다. 단어 유일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추, 위의 부분은 깃우가 되겠습니다. 날개 깃이 아름다운 새는 꿩이 되겠습니다. 꿩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꿩적, 왼쪽에 해일입니다. 꿩이 하늘로 나는 것처럼 해가 날아올라서 빛납니다. 빛날 요입니다. 단어 일요일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세추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풀초입니다. 그리고 네모 모양은 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풀 아래에 큰 눈 두 개를 뜨고서 보는 새는 황새입니다. 황새관이 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새가 황새입니다. 글자의 왼쪽 황새관, 오른쪽에 보다견입니다. 황새가 보는 것처럼 잘 봅니다. 보다 관이 되겠습니다. 단어 관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황새관,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여기서 황새관은 관찰하다 관의 왼쪽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 옆에서 관찰하면서 저울질합니다. 저울질할 건이 되겠습니다.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저울질하죠. 저울질할 건이 되겠습니다. 단어 권력입니다. 글자의 왼쪽 황새관입니다. 오른쪽에는 힘력입니다. 여기서 황새관은 보다간, 관찰하다 관의 형태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힘력, 관찰해서 힘으로 건합니다. 건할 건입니다. 글자 왼쪽 부분 황새관, 오른쪽에 하품험입니다. 하품험은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는 모습인데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새가 입을 크게 벌리고 먹이를 먹습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할 환입니다. 단어 환호입니다. 그물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물망 첫 번째 글자입니다. 새의 날개짓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안일비라고 하는데요. 이 새의 양쪽 날개는 서로 만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양쪽 날개가 있는데요. 만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안일비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비입니다. 위에 그물망, 밑에는 안일비입니다. 그물에 잡힌 보통 사람이 아닌 죄인이다.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죄인죄 글자입니다. 단어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물에 잡힌 죄인에게 말합니다. 칼 받아라. 이렇게 벌을 주는 거죠. 벌 주다 벌 글자입니다. 죄와 벌입니다. 그릇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릇명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입니다. 위에는 그릇에 음식이 더해지고 더해진 모양, 더할 익입니다. 단어 이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랫부분 그릇명 위에 제수 수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물수 변입니다. 제수에게 그릇에 물을 담아 주는데요. 따뜻한 물을 줍니다. 따뜻할 온입니다. 단어 온수가 되겠습니다. 그릇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릇명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그릇명입니다. 위에 부분은 피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피를 담았습니다. 피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피혈입니다. 아래에는 이 부분은 사람인 변인데요. 사람입니다. 왼쪽 부분도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사람인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있죠. 그릇에 피를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세 사람 이상의 무리 대중입니다. 무리 중이 되겠습니다. 단어 대중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삐살무늬 토기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난 토기에 무늬가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층으로 된 빗살무늬 토기인데요. 토기에 여러 가지 곡식이나 과일을 담아 보관하다 보면 술이 되죠. 그래서 본래의 뜻은 이 토기인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는 대부분 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술은 열기가 강하죠. 그래서 열기가 강한 동물 닭을 가져와서 십이지지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당류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물수변이죠. 당류는 대부분 술을 의미한다고 했죠. 토기에 담긴 물, 술입니다. 술주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술류, 위의 부분은 사람인으로 보겠습니다. 신에게 술을 올리는 사람은 마을의 두목 추장입니다. 두목 추입니다. 단어 추장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두목추, 아래에 마디촌입니다. 여기 마디촌은 손을 의미합니다. 마을의 추장이 법도 있게 손을 들어서 신을 높입니다. 높을 존입니다. 단어 종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두목추, 왼쪽에 개견변입니다. 앞에 두목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새로운 추장이 왔는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개 같은 놈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입니다. 오히려 유, 망설일 유가 되겠습니다. 그릇에 물건을 쌓고 또 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차입니다. 단어 중차대입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또 큰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또차, 왼쪽에 보일시입니다. 보일시는 제사를 나타냅니다. 음식을 쌓고 또 쌓아서 제사를 지내는 할아버지 조상님입니다. 할아버지 조입니다. 단어 조상입니다. 글자의 왼쪽 또차,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힘을 쌓고 또 쌓아서 돕습니다. 도울 조입니다. 단어 조력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또차, 위에 나무목입니다. 나무를 또 조사합니다. 조사할 사입니다. 단어 조사입니다.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윗부분 뚜껑이고 아래 그릇입니다. 뚜껑과 그릇이 합해져 있습니다. 합할 합이 되겠습니다. 단어 합동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합할 합, 윗부분은 대죽입니다. 여기 대죽은 대나무로 만든 책 죽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대나무책 죽간에 질문에 합하는 답을 합니다. 답할 답입니다. 단어 문답입니다. 단어 대답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합할 합, 왼쪽에 손수변입니다. 손과 합하다 줍습니다. 줄 습입니다. 단어 습득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또 숫자 10, 10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10어로 발음되기도 하는데요. 10원을 나타낼 때 여기 습이 아니고 10입니다. 10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하팔하,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서 실사는 천인데요. 옛날의 천은 지금의 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을 옛날의 돈이죠. 일한 것에 맞게 급료를 줍니다. 주다, 급입니다. 단어 월급입니다. 단어 급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항아리를 장군이라고 합니다. 장군 부입니다. 술 항아리로 많이 쓰는데요.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는 이 술이라는 의미 또는 항아리라는 의미 또는 이제 술 항아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글자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진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옥옥 그리고 오른쪽엔 장군부인데요. 여기서 장군부는 술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는 돈패입니다. 집에 옷과 술과 그리고 돈은 보배입니다. 보물, 보가 되겠습니다. 단어 보물입니다. 글자 왼쪽 아랫부분 장군부인데요. 여기서는 술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육달을의 변형입니다. 고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고기와 술을 먹고 말하듯이 노래합니다. 노래요입니다. 단어 가요입니다. 자,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제사용 솥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솥정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이 솥정의 왼쪽 부분이죠. 솥정의 변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바뀌었죠. 위에는 비수비인데요. 여기서 비는 수저, 숟가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수저, 숟가락으로 이 솥에서 밥을 풉니다. 정성스럽습니다. 참하다, 진실합니다. 참진입니다. 단어 진실입니다. 농사할 때 썼던 그 농기구인데요. 이건 손입니다. 양손. 키라고 하는 겁니다. 키. 그래서 곡식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은 그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남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키를 사용하니까 그것만 난다. 그것, 키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거기 위에 대죽입니다. 대로 만든 그 키입니다. 키기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그기 오른쪽에는 달월입니다. 그 달에 여기서 달은 밝은 보름달입니다. 그 달 보름달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기약합니다. 기약할 기입니다. 단어 기약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거기 아래의 흙토입니다. 그 토지에 터를 잡습니다. 터기입니다. 단어 기본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글자의 윗부분 이 종의 모양입니다. 아래는 망치인데요. 망치로 칩니다. 이제 칩니다. 이제 지금 칩니다. 이제금 지금금입니다. 단어 지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 아래의 마음심입니다. 지금 마음이 생각입니다. 생각념입니다. 단어 염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지금금 왼쪽에 입구입니다. 지금 입으로 말하다 없습니다. 엎을 음입니다. 사자성어 음풍농월입니다.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가지고 놉니다. 음풍농월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의 윗부분 지금금입니다. 아래에 말하다 운인데요. 본래의 뜻인 구름운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언덕부입니다. 언덕에 지금 구름이 있어 그늘집니다. 그늘 음입니다. 단어
음량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을 감아 놓은 실타래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실사입니다. 이 실사는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쓰일 때 가는 실, 전, 옷의 의미로도 쓰이고, 두 번째 가는 것, 핏줄, 신경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짐과 연결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글자와 어울려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실사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 오른쪽에 만들공입니다. 실을 만들 때 붉은색으로 염색합니다. 붉을 홍입니다. 단어 청홍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입니다. 오른쪽에는 겨울동입니다. 여기서 실사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실처럼 이어지다가 겨울이 되면 마치죠. 마칠 종이 되겠습니다. 단어 종말입니다. 글자의 왼쪽 실사, 오른쪽에 안내입니다. 왼쪽의 실사는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옛날 천은 돈의 역할을 했습니다. 실사, 돈을 성 안에 세금으로 드립니다. 세금 드릴 납이 되겠습니다. 단어 납세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 위에 주인주입니다. 실이 주되게 옷의 바탕이 된다. 바탕 소입니다. 단어 원소입니다. 단어 소재입니다. 글자의 왼쪽과 오른쪽 실사입니다.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가운데 말씀언입니다. 말이 이어지고 이어집니다. 말 일대일 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 일대일 년, 아래에 치다복입니다. 말로 계속 이어가다가 손으로 치니까 변합니다. 변할 변이 되겠습니다. 단어 변화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실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은 클테, 씨앗이죠. 큰데 큰 사람 밑에 점은 DNA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이 실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을 개입니다. 단어 개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을 개입니다. 왼쪽 자식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식의 이 DNA죠. DNA가 이어진 것은 손자입니다. 손자, 손입니다. 단어 손자입니다. 이 글자는 작은 실을 나타내는데요. 이 작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실, 천,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작은 실의 모양을 보고 만든 작을요입니다. 글자의 왼쪽 작을요,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힘이 작은 어린 유치원생입니다. 어릴 유입니다. 단어 유치원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요, 여기서 실로 보겠습니다. 작을요 4개가 있죠. 작은 실 4개로 이은 그물 전으로 보겠습니다. 이을 개 첫 번째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이을개 왼쪽에 실사입니다. 작은 실 4개로 이은 그물을 또 실로 잇습니다. 이을개 두 번째 글자입니다. 단어 계승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이을개 오른쪽에 도끼근입니다. 이어져 있는 그물 천을 도끼로 끊습니다. 끈을 단입니다. 단어 단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작을요인데요. 실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오다 치입니다. 발의 움직임입니다. 왼쪽에 글을 척이 되겠습니다. 제인이나 포로를 실로 묶어서 걸어가게 하는데요. B가 갑니다. 따라갑니다. 뒤에서 뒤후가 되겠습니다. A 사람, 제인이나 프로가 되겠죠. 실로 묶어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B 사람이 따라 걸어가는데요. 뒤에서 갑니다. 뒤후입니다. 단어
전후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자글요인데요. 여기서는 줄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흰백이 있는데요. 여기 흰백은 손가락의 흰 부분, 손톱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나무목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목은 기타의 통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나무목과 자글요 두 개는 기타와 같은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흰백은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기타와 같은 현악기를 손가락으로 연주합니다. 음악이죠. 음악 악기입니다. 음악을 즐깁니다. 즐길 낙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죠. 좋아할 요입니다. 단어 음악입니다. 단어 오락입니다. 사자성어 요산요수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음악악입니다. 위에 풀초입니다. 좋은 음악과 같은 풀은 약이 됩니다. 양약입니다. 단어 약국입니다. 글자 위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손톱조입니다. 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래 자글요는 실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큰 데인데요. 큰 사람, 사람입니다. 손으로 이 실을 가지고 상투머리를 한 큰 사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상투를 한 큰 사람, 머리 모양을 어찌하나요? 어찌해?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어찌해입니다. 오른쪽에 세조입니다. 이 상투머리를 한 새는 닭입니다. 닭개입니다. 자, 글자의 오른쪽 부분 어찌해입니다. 상투를 한 큰 사람입니다.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상투머리를 한 사람이 간 물가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개입니다. 이 시냇물개고요. 시냇물개의 속자입니다. 단어 계곡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자글요, 위에 부분은 머리두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작은 실과 같은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검을현입니다. 이 작은 머리카락 가물가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가물현입니다. 여기서 가물다라는 것은 가물가물 보일락 말락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어 현묘지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금을현, 왼쪽에도 금을현입니다. 여기서 금을자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금을자, 아래 마음심입니다. 금게 된, 금게 탄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할 자입니다. 단어 자비입니다. 단어 자애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도구는 모루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 모루의 모양과 비슷하죠. 모루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만들공입니다. 단어 공업입니다. 글자의 왼쪽 만들공,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만드는데 힘을 들인 공이 되겠습니다. 공공입니다. 사자성어 농공행상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만들공,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이 만드는 강입니다. 강강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엽전을 깨어서 묶었죠. 이렇게 깨어서 묶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꿰다 관이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꿰다 관, 아래에 돈패입니다. 돈을 깨어 놓았습니다. 꿰다 관입니다. 단어 관통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꿰다 관, 아래 가운데 중, 그리고 아래에 여자녀입니다. 여자가 물건을 가운데로 모아서 깨어 묶어서 거둡니다. 거두다 루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거두다 루입니다. 오른쪽에 치다복, 손의 움직임입니다. 거두은 것을 손으로 셉니다. 세다 수입니다. 거둔 것을 손으로 셉니다. 세다 수입니다. 단어 수학, 산수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가죽은 소가죽입니다.
이 소가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소가죽의 머리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열 십자는 꼬리 모양,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죽의 모양입니다. 가죽혁이 되겠습니다. 단어 피혁입니다. 단어 혁명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소가죽의 모양 가죽혁입니다. 그 아래에 흑토가 있습니다. 가죽신을 신고 걸어야 하는 흑은 진흙입니다. 진흙, 근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진흙근입니다. 오른쪽에 힘력입니다. 진흙에서 힘써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할 근입니다. 단어 근면입니다. 글자의 왼쪽 위에 가죽혁, 아래에 큰데, 여기 큰데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새추입니다. 가죽신을 신은 큰 사람이 새처럼 날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난입니다. 단어 곤란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죽혁, 큰데,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물이 넘쳐서 진흙탕이 된 곳에 이 가죽신을 신은 큰 사람이 세운 나라, 한나라, 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초한지입니다. 초나라, 한나라의 싸움 이야기, 초한지입니다. 이 한은 또 은하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하수 한인데요. 우리 서울에 한강이 있습니다. 이 한은 은하수 한입니다. 호랑이의 가죽입니다. 호랑이 가죽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가죽위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호랑이 가죽, 가죽위입니다.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호랑이를 잡아서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용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할 위입니다. 단어 위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가죽 위인데요. 위대한 사람 위로 해석하겠습니다. 왼쪽에는 빛날 간의 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사는 아침에 빛나는 나라 이름은 한국입니다. 나라 이름 한입니다. 단어 한국입니다. 글자의 위에 부분 집엄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자척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자와 같이 재는 도구로 보겠습니다. 아래에는 또우인데요. 손입니다. 집에서 손에 자로 잽니다. 자로 재다 도입니다. 한자로 척도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엄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은 재는 자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에 수건건입니다. 여기서 수건건은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집 안에 이 천을 자로 재어서 자리 방석을 만듭니다. 자리석입니다. 단어 방석입니다. 수건의 모양입니다. 빨랫줄에 덮여 있는 수건, 수건건입니다. 단어 수건입니다. 수건건은 다른 글자와 어울릴 때 전 또는 깃발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수건건입니다. 천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윗부분은 손입니다. 손으로 짠 천은 배입니다. 배포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배포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외우기 위해서 위에 부분은 X, 않기를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입는 베옷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 바랄히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희망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수건건, 위에는 머리두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하고서 시장에 갑니다. 시장, 시입니다. 옛날에 시장을 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저자시라고도 합니다. 단어 시장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시장시, 왼쪽에 여자녀입니다. 시장에 가는 여자는
손이 누이입니다. 손이 누이 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자매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수건건, 위에 덮을며, 그리고 쓰다 립의 변형입니다. 여기 수건건은 붉은 천입니다. 붉은 천을 덮은 그 위에 계신 분은 황제입니다. 황제, 제입니다. 단어 황제입니다. 글자의 왼쪽 아래 부분 수건건입니다. 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는 소우입니다.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칼이죠. 소로 만든 천, 소가죽이 되겠습니다. 소가죽을 칼로 자릅니다. 마르다라고 합니다. 마를제입니다. 단어 제도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는 팔다리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입니다. 옷의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말을 재, 아래에 옷의입니다. 옷을 마르다, 옷을 만든다는 의미죠. 만들 재입니다. 단어 수제품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옷의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옷에 의지합니다. 의지할 의입니다. 단어 의지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옷의입니다. 위에는 선비사입니다. 선비는 옷으로 자신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겉표입니다. 단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마을리입니다. 위아래에 옷의입니다. 옷을 마을에서 입습니다. 왜? 속을 감추기 위해서 속리입니다. 단어 표리가 되겠습니다. 겉과 속입니다. 오른쪽에 마을리, 왼쪽에 옷의 변입니다. 옷을 마을에서 입는다. 왜? 속을 감추기 위해서 속리 두 번째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어 표리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입구입니다. 위아래 옷의입니다. 옷을 입에 가져가서 슬퍼합니다. 슬퍼할 애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입구가 있죠. 입구 두 개가 있는데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흑토, 그리고 아래 부분은 옷의자의 변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흙 아래로 죽은 사람을 묻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을 상입니다. 단어 상여입니다. 흙 아래로 죽은 사람을 묻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을 상입니다. 글자의 가운데 부분 입구이고요. 아래에는 옷의자의 아랫부분 옷의자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흑토자인데요. 여기서는 몸의 상체 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옷을 입은 모양인데요. 아주 길게 치렁치렁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옷 치렁치렁할 원이 되겠습니다. 치렁치렁하다, 옷을 길게 입었다, 옷 길다 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옷 치렁치렁할 원,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고서 갑니다. 멀리 갑니다. 멀다 원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옷 치렁치렁할 원, 바깥 부분은 에워싸다 위가 되겠습니다. 옷을 치렁치렁하게 입고 놀러온 에워싸인 곳은 동산입니다. 동산원, 단어 공원입니다.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옷의자의 변형입니다. 위에 부분은 같고 아래 부분은 팔다리 이렇게 변형된 형태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옷의 변입니다. 오른쪽엔 칼도입니다. 옷을 만들 때 처음 작업이 칼로 천을 자르는 겁니다. 첨초입니다. 단어 초기입니다. 옷의자의 변형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집시입니다. 아래에 밭들공인데요. 두 손을 나타냅니다.
아래에는 오드자의 변형으로 보게 했습니다. 집에 두 손으로 옷을 펴니다. 펴다 전입니다. 단어 전시회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오들자의 변형입니다. 위에 부분은 머리카락을 길게 날리는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상투를 해서 이렇게 머리를 모아놨는데요.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머리카락이 힘이 없으면 상투를 못하게 돼서 머리를 길게 휘날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게 휘날리다. 그래서 길다 장 글자가 됩니다. 단어 장단입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나타내서 어른장이 됩니다. 단어 회장, 단어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설명글에 공부 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 조개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조개패입니다. 이 조개는 별보배 조개라고 하는데요. 껍질이 단단해서 옛날에 돈으로도 사용했던 조개입니다. 단어 어패류입니다. 조개패는 보석, 돈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단어 배물입니다. 글자의 왼쪽 조개패, 오른쪽에 치다 보기입니다. 조개를 쳐서 깨트립니다. 깨뜨릴 패입니다. 단어 배전입니다. 단어 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제주제, 왼쪽에 돈패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제주를 부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물, 재가 되겠습니다. 단어 재물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 위에 한일, 위에 중심중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하나, 그것은 돈이죠. 돈이 기중합니다. 기중할 기입니다. 단어 기중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기중할 귀입니다. 왼쪽에 가다 착입니다. 기중한 것을 가게 합니다. 보냅니다. 보낼 유입니다. 남길 유입니다. 단어 유산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 돈패입니다. 위에 드플 아입니다. 왼쪽 부분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살 때 돈으로 덮습니다. 물건의 값이죠. 값가입니다. 단어 가격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입니다. 윗부분은 눈목에 누운 형태입니다. 눈목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눈으로 물건을 보고 돈을 주고 삽니다. 사다 매입니다. 단어 매수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사다 매입니다. 위에는 큰 열에서 작은 하나까지 하는 선비입니다. 선비 사입니다. 큰 열에서 작은 하나까지 하는 선비가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기고 팝니다. 팔다 매입니다. 단어 매매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팔다 매입니다. 왼쪽에 실사입니다. 여기서 실사는 이어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물건 파는 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을 속입니다. 단어 속편입니다. 단어 계속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팔다매입니다.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독입니다. 단어 독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 위에 물건을 꿰어서 묶은 모양 꿰다 간입니다. 돈을 꿰어 놓았습니다. 꿰일 관입니다. 단어 관통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꿰일간입니다. 위에 집면입니다. 집에 돈으로 꿰어 놓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열매의 실입니다. 단어 결실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입니다. 여기서는 경제로 해석하겠습니다. 위에 전복입니다. 점은 예측하는 거죠. 경제를 예측할 때는 바르게 곱게 해야 됩니다.
고들 정입니다. 단어 정숙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입니다. 위에 입구입니다. 여기서 입구는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원입니다. 일하고서 돈을 받는 사람 점원입니다. 돈을 내고서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 회원입니다. 글자의 안쪽 부분 사람원, 바깥 부분은 에워싸다 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싼 둥근 모양입니다. 둥글 원입니다. 단어 원형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람 원입니다. 왼쪽에 손수 변입니다. 사람들의 손은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들다 손입니다. 단어 손해입니다. 글자의 왼쪽 부분 돈패입니다. 오른쪽에 칼도 방입니다. 돈은 곧 칼입니다. 이게 돈의 법칙이죠. 첫 번째로 이 글자는 첫 번째로 곧 적입니다. 돈은 곧 칼이다. 곧 적입니다. 이것이 또 돈의 법칙이죠. 법칙칙입니다. 단어 법칙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돈패, 위에 주인 주입니다. 돈 주인이 꾸짖습니다. 꾸짖을 책입니다. 단어 책망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꾸짖을 책, 왼쪽에 벼화입니다. 돈 주인이 꾸짖으니까 벼를 쌓아서 갚습니다. 쌓다 적입니다. 높은 건물, 높은 성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높을고입니다. 단어 고등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높을고에서 머리두 모양이 없어진 높을고의 변형으로 보겠습니다. 위에는 어릴요가 있죠. 높은 성에 머리 부분에 겁없는 어린애가 높이 올라가 있죠. 높을교입니다. 단어 교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높을교, 왼쪽에 나무목입니다. 나무로 길을 높여서 지나가게 만든 다리입니다. 다리교입니다. 단어 교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을고의 윗부분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래 작을 소이죠. 높은 건물도 작게 보이는 서울입니다. 서울경입니다. 단어 경인선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서울경, 윗부분 해일입니다. 해가 비추는 서울의 경치입니다. 경치경입니다. 단어 경치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서울경,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서울의 물 음료는 서늘하다, 시원하다, 청량합니다. 서늘할 량입니다. 단어 청량음료입니다. 이 글자는 사진에 보이는 정자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정자정인데요. 정자정의 아랫부분이 고물의 정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 여기 소리가 있습니다. 단어 정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정자정, 왼쪽에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이 정자에 머무릅니다. 머무를 정입니다. 단어 정지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높은 단입니다. 위에 부분은 깃발인데요. 높은 단위의 깃발이 향하는 모양입니다. 향할 향입니다. 단어 방향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높은 단입니다. 위에는 1등한 사람, 2등한 사람, 3등한 사람, 세 사람이 단위에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을 상입니다. 단어 숭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을 상, 아래 수건근입니다. 여기서 수건근은 깃발로 해석하겠습니다. 시상대 위에 올라간 1등, 2등, 3등한 사람의 그 영광의 깃발을 항상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항상 상입니다. 단어 항상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을 상, 아래 돈패입니다. 시상대 위에 1, 2, 3등 높은 사람에게 돈을 줘서 상을 줍니다.
상줄 상입니다. 단어 상금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일상 아래에 흑토입니다. 높임을 받는 사람에게 1, 2, 3등한 높임을 받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어서 가르치는 집을 짓습니다. 집당입니다. 단어 서당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높일상 아래에 밭전입니다. 1, 2, 3등한 그 높은 사람들에게 밭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할 당입니다. 단어 당연입니다. 자, 글자 살펴보겠습니다. 모방이라고도 하죠. 이미지 한자에서는 방향방, 동서남북 네방향, 사방방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방향입니다. 사방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방향방,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말로 방향을 물어서 찾습니다. 찾을 방입니다. 단어 방문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사방방, 왼쪽에 언덕 부입니다. 언덕을 사방에 만들어서 방어합니다. 방어할 방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사방방입니다. 위에 집호입니다. 집 사방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방방입니다. 단어 규방입니다. 규방은 여자가 머무는 방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방방, 오른쪽에 치다복입니다. 여기 치다복은 손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사방으로 손으로 놓아줍니다. 놓을 방입니다. 단어 방생입니다. 단어 방송입니다. 글자의 왼쪽 사방방, 오른쪽에 사람인입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들고 오는 깃발이 나붓기입니다. 깃발 나붓길 언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 극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깃발 나붓길 언이 되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들고 오는 나붓기는 그것은 깃발입니다. 깃발기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 이 성시 시에 변형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깃발 나붓길 언이 되겠습니다. 깃발을 사방에서 나붓기고 오는 사람들 성시 물입니다. 물이려 군사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그네려입니다. 단어 여행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아래 부분 화살시입니다. 그리고 깃발 나붓길 언이 되겠습니다. 이 사방의 사람들이 깃발을 나붓기고 화살을 쏘는 결례입니다. 결례 족입니다. 단어 민족입니다. 부족입니다. 글자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다착입니다. 그리고 깃발 나붓기 언, 그리고 아들자인데요. 여기서는 천자로 해석하겠습니다. 깃발을 나붓기면서 천재께서 갑니다. 유람합니다. 유람할 유입니다. 단어 유람입니다. 글자 오른쪽 아랫부분 이열야인데요. 뱀 3마리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깃발 나붓길 언이 되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깃발을 나붓기면서 와서 꿈틀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베풀 시입니다. 단어 시해입니다. 글자 왼쪽 아래 부분 점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소로 보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이 깃발 나붓기면서 왔습니다. 점점에서 자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조사 어인데요. 어디에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점령한 지역의 가운데에 깃발을 꽂은 모양입니다. 점령한 지역의 가운데에 깃발을 꽂은 모양 가운데 중입니다. 단어 중앙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가운데 중 아래의 마음 심입니다. 마음 가운데에 항상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충성 충입니다. 단어 충성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가운데 중 아래도 가운데 중입니다. 가운데를 깬 모양입니다. 깨다 관입니다. 또 이 글자는 곳의 의미로 쓰입니다. 곳입니다. 글자의 이 부분 꿰다간 아래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의 가운데가 두 군데나 깨어 있죠.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환입니다. 단어 환란입니다. 단어 환자입니다. 글자 이 부분 가운데 중 아래 배다예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손의 움직임입니다. 중심에 있는 사건을 손으로 썼습니다. 역사입니다. 역사사입니다. 단어 역사입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는 역사사 글자로 보겠습니다. 머리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벼슬아치입니다. 벼슬아치리 관리리입니다. 단어 관리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관리리 왼쪽에 사람인 변이입니다. 사람이 관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시킬 사입니다. 단어 사신입니다. 단어 사역입니다. 단어 천사가 되겠습니다. 글자의 윗부분 머리두 아래 가운데 중 아래 삼지창 손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잡은 모양입니다. 머리에서 생각한 중심에 있는 것을 손으로 처리합니다. 일을 합니다. 일사입니다. 단어 사건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임금왕입니다. 각 골문에서는 이 큰 도끼를 나타낸 모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단어 국왕이 되겠습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임금왕 위에 들어오다 입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어주는 왕이 이 세상에 들어와야 이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할 전이 되겠습니다. 단어 안전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 임금왕 위에 흰백입니다. 흰백은 해일자 위에 불똥주 해가 환하게 희게 빛나는 모양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어서 환하게 세상을 빛나게 하시는 분은 황제입니다. 황제왕입니다. 단어 황제입니다. 이 글자는 파자 해석으로 보겠습니다. 글자 안에 임금왕자 부분 있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성경입니다. 왕이 성 안에 다시 들어오다, 다시 제 이렇게 파자 해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성 안에 다시 들어오다, 다시 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은 다시 제, 위에 부분은 우물정입니다. 우물 모양으로 다시 샀습니다. 사을구입니다. 이 글자는 또 우물정 부분의 모양이 조금 바뀐 여기 더 쏟은 모양의 글자 형태도 있습니다. 이 글자도 사을구입니다. 사을구 두 번째 글자입니다. 글자의 오른쪽 부분 사을구 왼쪽에 말씀언입니다. 쌓는 방법을 말로 익히게 강의합니다. 익힐 강입니다. 단어 강사입니다. 강의입니다. 임금왕 글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옥입니다. 구슬옥이라고도 하죠. 옥 글자입니다. 이 옥은 지배계급을 상징합니다. 글자의 오른쪽 옥, 왼쪽에도 옥입니다. 옥은 지배계급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칼도방인데요. 여기서 칼은 나눈다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옥을 지배계급을 나누어 놨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 놨죠. 두 개 의미를 가지는 양, 그리고 나눌반이죠. 지배계급을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문반과 무반 두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글자의 왼쪽 옥입니다. 옥 글자입니다. 오른쪽에는 보다 견입니다. 왕을 보다, 왕이 나타났다, 나타날 현입니다. 단어 현상입니다. 단어 현대입니다. 설명글에 공부카드와 암기용 카드 공부 링크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익힘용 교재 파일 신청 링크도 설명글 참고해 주세요.